안녕하십니까. 2021년 아시아투데이 금융정권 잡페스티벌 증권사 분야 채용설명회 진행을 맡은 슈페리어 뱅커스의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아시아투데이는 그동안 과거 5년 동안 정부의 제1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금까지 유서희 대학,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그리고 홍익대학교에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굴지의 증권사 두 곳에서 인사부 담당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의 한금명 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래셋증권의 유찬 수석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두 분이 각각 한 부장님부터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NH투자증권 인사부의 한금명 부장입니다. 저는 2003년 입사해서 신사업 전략, 이비스 추진, WM 영업기획, PB센터에서 근무를 하였고 작년부터 해서 인사부에 와서 채용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유찬 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셋증권 인사팀의 유찬 수석 매니저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인사팀에서 채용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인재개발팀에서 신입사원 교육 관련된 업무도 맡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NH투자증권은 지원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증권사로 손꼽히는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 대한 강점 또는 어떤 특장점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당사는 자본시장의 대표 플랫폼 플레이어로서 개인 고객부터 기관 고객까지 가장 최적의 투자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증권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사용 편의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모바일 증권 앱 나무 앱에서부터 IPO 등 자금 조달 등 기관 투자가들에게 자금 조달 역할을 해주는 역할까지 자타공인 최고의 IB 하우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IB, 리테일, 운용, 홀세일 등 안정적이고 탄탄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 증권회사입니다. 네. 미래셋증권은 우리나라 자본 1위 증권사로서 업계 1위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미래셋증권에 대한 어떤 장점 아니면 소개할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미래셋증권은 업계 1위의 자기 자본을 보유한 초대형 투자은행으로서 고객과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성장 산업과 기업에 모금 자본을 투자하고 국내에 편중된 자산을 글로벌로 분산 투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강점은 국내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기 자본 규모를 활용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 소개 잘 들었고 많은 지원자분들이 특히 미래셋증권이라든지 NH투자증권을 준비하실 때 오늘 동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NH투자증권의 한 부장님, 네. 최근 증권사들의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도 역대급이고 그러면 채용 규모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올해 NH투자증권의 어떤 채용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달라진 IPO 제도하고 역대급 화랑 장세로 인해서 관련 인력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좀 크게 늘려서 올해 예상 채용 규모는 약 70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래셋증권은 올해 어떤 채용 계획에 변화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최근 몇 년 동안 IT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과거와는 좀 달라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미래셋증권 같은 경우에 최근 몇 년간 비즈니스 전 부문에 걸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되게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디지털 인재 그리고 비대면 채널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실제로 IT 디지털 중심으로 채용을 좀 많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금융권의 화두가 이제 DT라고 하는 어떤 디지털 포메이션의 전환, 어떤 디지털 전환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상당히 큰 이슈인데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디지털 포메이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역량을 기르기를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인문계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을 기르게 하기 위한 어떤 조언이 있다면은 유 부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역량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뭐 코딩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인문계 학생들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디지털 역량이라는 게 코딩 역량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디지털적인 마인드 그리고 지금 비대면 채널에서의 어떤 마케팅적인 마인드 뭐 이런 것들도 다 디지털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 지원자분들도 금융거래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뭐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도 많이 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다가 이런 것들이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라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 그런 것들도 다 디지털적인 마인드, 디지털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한 부장님은 어떤 지원자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기르기 위한 어떤 준비하는 부분을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을 조언하시고 네, 싶으십니까? 우선은 뭐 다양한 뭐 디지털 좀 새로운 신문물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익히시고 뭐 많이 해보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인문계생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흐름을 다 이해를 하시고 빠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획, 시대의 흐름을 먼저 포착해서 거기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획력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사고와 거기에 좀 더 더한다면은 뭐 요즘 쓰고 있는 언어들을 좀 더 미리 좀 배워 놓으시면은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통계 프로그램이라든지 R이라든지 아니면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디지털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역량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채용 프로세스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필기는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1차 면접, 2차 면접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보통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각 증권사에서 이런 인재가 가장 좋다라는 것을 5자로 만약 표현을 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고 싶으신지 먼저 미래에셋증권의 유 부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5글자로 꼭 말씀드려야 된다면 저는 직무 전문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H투자증권은 준비된 인재입니다. 증권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지 그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증권사라고 하면 이제 금융계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떤 화려한 어떤 성과 그리고 어떤 화려하고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연상이 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소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만은 꼭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한 가지씩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NH투자증권의 한 부장님 이런 자소서는 이렇게 좀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지원자들이 조금은 깔끔하게 지원서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만연체로 늘어지듯이 그 지원서를 쓰다 보면 읽는 입장에서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 글이 가독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그런 점은 그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서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 부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요. 네, 분명 이제 저희가 자기소개서의 질문 문항들을 적을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지원자들이 저희 회사에 맞는 인재인지를 좀 찾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읽어보다 보면 저희 질문에 맞는 답변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지원하실 때 쓰신 답변을 그대로 복붙해서 회사명만 바꾼 듯한 인상을 주는 지원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원서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꼭 그 각 회사의 질문에 맞는 답변을 좀 적어주시는 게 성의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자소서를 쓰다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컨트롤 V, 컨트롤 C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복붙을 많이 하다 보면 회사 이름도 틀리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다고 하는데 만약 자소서 심사를 하시다가 회사 이름이 틀리면은 그 부분은 보통 어떻게 바로 탈락 처리를 하는 건가요? 상당한 점수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회사 이름 틀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질문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방법적으로는 만년체결보다는 꼭 간결체결을 쓰심으로써 명확하게 본인의
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소서와 관련된 어떤 이력 사항에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나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최근에는 중고 신입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 뭐 회사를 다니다가 좀 연장자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를 뒤늦게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NH투자증권의 한 부장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생자 신인 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많은 인턴 경험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타사에서 다니다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무 전문성에 있어서 충분히 인정할 만하고, 여기 우리 회사와 조직 적합성이 맞다고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의 감점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유 부장님도 그럼 같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나이에 맞는 경험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신입은 신입으로서의 강점이 있을 거고, 또 소위 이야기하는 중고 신입은 또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에 걸맞은 강점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나이는 많은데 경험은 신입과 같다. 그러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이 학점과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학점이 낮은데 증권사의 어떤 자소서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미래에셋증권 유 부장님부터 학점과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어차피 심사라는 게 종합적인 영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학점 하나를 가지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학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에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학점이 너무 낮은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학교 생활에 공부 외에 다른 걸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했는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한 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학점은 어떻게 NH투자증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동일한데요. 학점이 낮은 것은 다른 활동들로서 대체가 된다면 그 부분에 충분히 오케이가 되고, 또 하나는 너무 그 학점이 너무 높고 다른 활동이 없다면은 그 부분도 오히려는 그 부분이 충분히 자기가 어필이 된다면은 모르겠는데, 너무 좀 고시생을 저희가 증권회사는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균형 있는 학교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자격증에 관련된,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는 많은 증권사 준비하는 지원자들은 자격증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직무 분야에 따라서 자격증을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격증 부분에 있어서의 가점은 꽤 많은 편인가요? 어떻게 유 부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워낙 전문화된 영역이다 보니까 전문 자격증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분명 역량을 어필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아니면 CFA, CFP 같은 금융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면 충분히 그 해당 역량 부분을 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봉사활동도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럼 봉사활동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기소개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소재가 되나요? 봉사활동이? 봉사활동뿐만 아니라요. 다른 그 학교 생활하면서 했던 모든 활동들은 그 지원자를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투영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